네. 제가 이렇게 계속 뭐죠? 코로나 시대 때 전에는 음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잘 통하는 친구들만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세 회사 생활에서는 너무 뭐랄까요? 정치적인 색을 띠고 있다거나 혹은 너무 이렇게 현실과 벗어나는 어떤 말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알아서 배척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한 15년 만에 복귀를 한 이제 온라인 게임이, 그동안에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TK로 불리는, 네, 대구 경북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게임으로 변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줄은 몰랐고, 그냥 갔을 때 뭐 5.18은 뭐 실제로 뭐 국가 전복을 시도한 뭐 그런 뭐 시위다?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이제 써 있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써 놓는 어떤 뭐 전광판 같은 거? 뭐 그런 걸 보고 '이게 지금 이거 일본 게임이야? 아니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막 일어나는 일 자체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자기들이 피해자다, 자기들이 가해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래. 근데 그거를 여러 명이서 이제 막 되게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일베스러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좀 놀랐어요, 사실. 그리고 도덕성이 굉장히 낮고 어 이기적인 사람 너무 많고, 그리고 오히려 약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있죠. 온라인 게임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뭐 더 배려가 아니라 무시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이 이제 제가 일베 사람들을 조사했다는, 일베 논문을 쓴 사람이 있대요. 서울대학교 김학준 씨가. 어 근데 자부심과 흥분이 보였대요. 근데 이제 장면 둘은 수행 방식을 좀 상식적이고 건전한 방식으로 바꾸세요. 자기들은 되게 자신 있게 한 거야. 다른 사람들 99%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자기들은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지. 멋있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 사람들의 이제 메커니즘을 막 알려주는데, 일단 다 진짜 이런 메커니즘을 데이터적으로 분석한 그 김학준 씨에게 정말 저는 감사를 드리고, 전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왜냐면 같은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첫 번째 거는 이제 그 사람들 자체가 너무 잘못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 두 번째가 많이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권위주의 산업화의 아들이 돌아왔다. 즉 소수자를 특권층으로 뒤집는 가치전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더 약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리를 좀 더 침해받았고 좀 더 권리를 잘 이제 뭐랄까요, 누리지를 못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라도 우리가 권리를 많이 나눠주자. 원래 그 사람들이 갖고 태어난 권리를 지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게 우리가 뭔가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주자. 갖춰주자가 아니죠. 갖춰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 다 평등하니까. 근데 소수자를 특권층으로 뒤집는 가치전도 그러니까 오히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는 거야. 완전 지능적으로 또라이라는 거죠. 인간이 기본적인. 그리고 또 여기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서울 측이 압도적입니다. 네. 담론지도 두 가지. 아버지 서울 측이 경부 고속도로처럼 중심축을 이뤘습니다. 이 친구들을 정말 재밌는 게 아버지의 삶을 거의 그대로 내면화를 합니다. 젊을 때 아버지와 같은 권위에는 반항도 하기 마련인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특징인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들의 특징이에요. 아버지의 가치와 내 가치를 분리를 하면서 점점 성인이 돼가는 거거든요. 독립적인. 근데 아예 내면화를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와 자기 자신의 분리가 정서적으로 아예 안 됐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서적으로 성장이 아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은 뭘 의미할까? 상세 분석을 보면 경상도, 즉 담론 지도에서는 대구, 어렵게 자란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서 나름 자리를 잡습니다. 인터뷰를 한 친구들이 그 서사를 자랑스러워하고 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조은, 즉 김치녀가 아닌 여자친구를 만나서 서울에 자리를 잡고 가족을 이루는 꿈. 인터뷰를 한 일베 이용자들 대부분이 바라는 미래상이었대요. 즉 인터넷에서 극단적 여성 혐오를 쏟아내고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하던 그 일베가 맞나 싶은 평범함. 김학준 씨는 논문에서 평범함이 유토피아가 되는 시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평범한 성공 서사가 이제는 특별해져 버린 시대에 인터뷰에 나섰던 일베 이용자들은 평범함을 쟁취하려 발버둥을 칩니다. 고통스럽다고 도와달라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임승차니까요. 자기들이 이제 정해놨던 찡찡이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도와달라고 외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논리에 자기들이 갇혀버린 거지. 잘 됐다고 해야 되나? 센 놈에 붙어라 라는 권위주의 산업화 시대에 한국 사회를 버텨내고 살아온 아버지라면 아마도 몸으로 느낀 생존 전략일 겁니다. 강자에 저항했다면 힘들게 시작해서 서울에 자리 잡는 성공을 거둘 확률이 꽤 떨어졌을 테니까요. 아버지 세대가 체득한 생존 전략을 아들이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베가 무엇인지 정의하려고 한다면 제 가설은 그겁니다. 권위주의 산업화 시대 생존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돌아왔습니다. 허허, 센 놈에 붙어라 전략에서 소수자의 손을 내밀고 연대하는 것은 금기이다. 국가 아버지에 대한 수능은 소수자 혐오의 동력이 된다. 김 대표의 가설이 옳다면 소수자 혐오가 먼저다. 네, 무임승차 혐오는 정당화를 위해 뒤늦게 덧붙여진 거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베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지독한 구조맹이 된다는 거죠. 사회 구조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되는 사회 구조에서든 개인을 탓하는 굉장히 개인 착취적인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즉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모두 일베 혹은 권위주의적인 산업화 시대의 동력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사실 헬조선은 그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 자기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저는 하고 싶네요. 제발 99%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마인드를 좀 조금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객관성도 없어요. 자기들이 무슨 상황에 있으면 특권층이고 자기가 피해자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중요한 거는 다 남한테 투사를 해버려요. 네. 너 왜 이렇게 찡찡대? 오히려 찡찡대는 거는 그쪽인데 어떤 논리도 없이 계속 주장하는 게 찡찡인 거죠. 논리가 없는데 계속 해가지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 옳지 않은 거는 자기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문제를 저지르고 너가 문제를 저질렀어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보면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인지 능력 자체도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되게 굉장히 놀랐고요. 얘네가 무슨 장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사람이 정말 장애가 있었으면 느껴졌을 텐데 뭐 어떤 지능적인 부분에 가지고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리고 진짜 놀랐던 거는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잖아요. 진짜로. 왜냐면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막 울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무렇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전혀 동요가 없어요. 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뭐 되게 기분이 안 좋다거나 좀 다운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위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달라요. 자기는 자기 길을 가 그냥. 와,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일베 같은 사람들의 많은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어떻게 누가 가장 승자일까요? 네, 국가가 승자라고 하네요. 국가. 네. 즉 국가가 정말 승자고 국민들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국민의 자유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나라 생각나죠? 북한, 일본, 뭐 과거 러시아, 지금도 굉장히 그러지만요. 네, 중국. 한마디로 지금 너무 시대에서 벗어난 청년들, 진짜로 안타깝습니다.